오늘은 호텔의 고급스러움의 오해와 실체, 왜 호텔 바이브를 집에서 내기 어려운지와 실제 호텔에서 고급스러움을 내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정리법과 수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텔에서 사용하는 가구 브랜드나 가격 확인한 적 있으세요? 호텔에서 사용하는 가구 정보나 브랜드를 아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호텔을 보면 고급스럽다고 느끼고 참 좋아하죠. 우리가 호텔을 좋아하는 이유가 가격을 모르는데도 호텔을 좋아한다는 건 직접적으로 드러난 가격은 아니라는 말의 증거입니다. 저도 호캉스를 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서울에 있는 시그니엘부터 기장에 있는 아난티, 부산에 있는 파크하얏트, 좋은 호텔들을 많이 다녀보고 저도 왜 호텔을 좋아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호텔을 좋아하는 이유는 감정적인 고급스러움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고급스러움엔 다양한 영역이 있죠. 그중 호텔에서 느끼는 고급스러움은 로비에서 두세 개의 층을 한꺼번에 쓰면서 느껴지는 그 층고의 웅장함, 방에서 쾌적하게 정리된 상태, 그리고 은은한 간접 조명입니다. 호텔 라운지 바에서도 고급스러움을 잘 느낄 수 있는데요. 라운지 바에서는 특히 어둡게 세팅을 하고 은은한 조명의 감성이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구역입니다. 근데 한국의 보편적인 거주 환경을 고려했을 때 아파트에서 위층을 뚫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아파트에서 층고를 높게 세팅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에서 고급스러움과 감성을 챙겨야 하는데요. 그 시작과 끝이 정리와 수납입니다. 보여줄 것만 보이고 나머지는 전부 숨겨져 있는 구조인 거죠. 호텔 로비와 룸, 라운지. 호텔은 굉장히 많은 것이 비어져 있는 공간인 동시에 굉장히 수준 높게 시선이 통제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으면서 공간을 살려줄 조명이 가미된 공간입니다. 호텔 가보셨을 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왜 1층에 로비가 없지? 요즘은 특히 로비를 1층에서 분리해서 세팅해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많은 부대 시설들과 붐비지 않게 하기 위해 의도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노출하지 않기 위해 로비를 1층이 아니라 다른 층에 세팅해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이 경우에도 의도하지 않은 것들에 시선을 뺏기지 않고 의도하고 싶은 것들만 보여주고 싶어하는 호텔의 큰 법칙을 느낄 수 있는데요. 결국 시작은 수납과 정리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는 분들조차도 사람들은 돈을 일부러 쓰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비용이 더 크게 소요되는 것들의 중요성을 더 크게 두지만 최저의 비용으로 해결이 가능한 수납과 정리는 돈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호텔이 스위트룸을 제외하고 룸이 좁은데도 늘 깔끔하고 쾌적하고 최소한의 수납각으로 닫힘 수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건 애초에 호텔은 생활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짧게는 1박, 길게는 한 달 정도로 짧게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대부분의 호텔은 주방도 없고요. 생활용품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짐 혹은 생활의 흔적들이 쌓일 만한 요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텔은 자연스럽게 깔끔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100% 호텔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린 집에서 짧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집 밖에 짐을 둘 수도 없고요. 집에는 주방도 있고 살림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리고 물건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텔과 같은 방식으로 물건을 비우기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버려야 하나? 그럼 호텔처럼 살 수 없는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게 아닙니다. 호텔처럼 사는 것의 핵심은 비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영역에서는 비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하고 보여줄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구조를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즉, 가림 수납. 이것이 바로 일반인들도 호텔처럼 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본질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수납과 정리인데요. 사실 수납과 정리는 인테리어의 시작이자 동시에 인테리어의 끝입니다. 조명도 중요하고요. 향도 중요하고 오브제, 질감, 소파, 의자, 책상 모두 호텔의 바이브를 내게 해주는 스킬적인 요소들이지만 이런 스킬들은 깨끗한 도화지 위에 진짜 그들의 진가가 발휘되는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한 것이 있나? 미처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나? 내가 이 물건을 안 사서 우리 집이 이쁘지 않은가? 라고 잘못 판단하곤 합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가장 본질적인 정리와 수납은 가장 과소평가되고 때론 신경조차 쓰이지 않습니다. 마치 매일 패스트푸드를 먹으면서 굉장히 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디테일만 챙기는 구조, 바닥이 탄탄하지 않은데 그 위에 성을 쌓는다고 그 성이 버틸 수 있을까요? 호텔 인테리어의 또 다른 핵심은 조명과 향기인데요. 조명과 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감성을 챙기고 싶어서 조명을 쓰는 경우 난잡한 감성을 챙기게 될 것이고, 향을 좋은 걸 써도 정돈과 청소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생활 냄새와 섞이게 되면서 원하시는 바이브를 얻지 못하게 되실 겁니다. 또한 사람은 후각보다 시각적인 거에 지속적인 후킹을 받기 때문에 집에서 눈을 감고 사는 것이 아니라면 후각적 후킹 장치를 배치를 해 놓으셔도 호텔의 감성을 느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비싼 가구로 모든 것을 배치해 놓으면 어떨까요? 비싼 가구들은 가득한데 뒤집어진 양말 한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1000만원짜리 소파에 눈이 가실까요? 아니면 100원짜리 양말에 눈길이 가실까요? 생활감이 그대로 보인다면 그건 고급스러운 공간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와 수납이 호텔 인테리어, 아니 그 어떤 인테리어보다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정리와 수납에도 고급스럽게 보이는 방법이 있을 뿐더러 호텔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정리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는 흩어놓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소품은요, 절대 하나씩 놓으시면 안 되고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놓으셔야 합니다. 하나씩 흩어져서 놓는다고 공간은 절대 이뻐지지 않고 오히려 조잡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묶으셔야 돼요. 이때는 대칭의 구조와 3의 법칙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2개보단 3개, 3개는 서로의 높이가 다르게. 왜 3이냐면요, 이 3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기준이라는 것이 생기는 최초의 숫자입니다. 단순한 취향의 영역이 아니라 뇌가 정보를 판단하는 구조에 근거한 숫자가 바로 이 3이라는 숫자인데요. 3개가 되면 이 중심이 생기고 균형이 생기고 그리고 시선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있으면 중심이 없고요. 2개가 있으면 비교만 하게 됩니다. 근데 3개가 되면 하나가 자연스럽게 중심을 잡아주고 그 나머지 2개가 그 중심을 받쳐주면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그냥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구성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3의 법칙을 꼭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상태에서 높이까지 서로 다르게 주면 시선이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그 작은 부분에서 레이어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눈에는 흩어진 물건이 아니라 의도적 배치라는 기준을 세웠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정리라는 건 여러분 단순히 물건을 많이 놓고 적게 놓고가 아니라 중심을 만들고 균형을 만들고 흐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정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3개씩 높이를 다르게 해서 배치하시는 걸 연습해 보시면 굉장히 호텔스러운 정리법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한쪽으로 몰아놓으면 쏠린다 라는 불안전한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칭의 법칙을 말씀드린 건데요. 이 대칭의 법칙은 정확히 2개를 대칭적으로 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무게감을 맞춰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쪽에 무거운 게 있으면 어느 정도 반대쪽에 시각적인 무게감을 맞춰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똑같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춘다 라는 의미고요. 여기서 심화 버전이 있는데 이 심화 버전은 다음 영상에서 제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양쪽으로 놓을 정도의 양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최대한 중심 쪽에 배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하나의 팁을 더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좋은 인테리어적인 요소가 바로 책입니다. 책은 하나의 소품으로도 쓰일 수 있고 책 위에 소품을 쌓아서 그 높이의 차이를 주기에도 굉장히 좋은 요소입니다. 이렇게 책을 통해서 높이의 차이를 주거나 책이 하나의 그룹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데요.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야 인간은 정리됐다 라고 인식하고 인테리어 영역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서로 배치하는 과정에서 질감적인 차이를 주면 공간이 더 깊어지지만
이것도 심화 버전이기 때문에 다음 인테리어 배치 심화 버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묶어서 배치한다. 이것만 먼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쁜 소품들이 흩뿌려져 있는데 그걸 하나로 모으고 3의 법칙을 적용하시는 건 마치 저희가 옷을 입을 때 옷 매무새를 다듬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이쁜 옷을 입어도 카라가 반만 접혀져 있거나 옷 뒤가 구겨져 있거나 말아 올라가져 있으면 안 이쁘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정리 다음은 바로 수납인데요. 수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닫힘 수납과 오픈 수납인데 95%의 일반인 분들에게는 닫힘 수납을 압도적으로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오픈 수납은요, 난이도가 너무 올라갑니다. 오픈 수납은 수납이란 개념보단 연출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 닫힌 수납입니다. 이쁜 건 오픈 수납이 이쁘고 개방감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오픈 수납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유지할 때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닫힌 수납을 하고 그 위에 배치를 추가적으로 하시면 돼서 닫힌 수납은 난이도도 훨씬 낮고 오픈 수납에 감성도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좋아하지만 난 아직 초보야 혹은 난 아직 중수야 라고 생각하시는 레벨까지는 닫힘 수납을 무조건적으로 먼저 추천드립니다. 닫힘 수납은 생활감이 보이는 건 전부 가리는 구조입니다. 셋톱박스, 배터리, 리모컨, 약통, 전자기기 등등 잡동사니 혹은 생활의 흔적들이 보이는 것들은 전부 안 보이게 수납가구 혹은 바구니에 넣어서 보관을 해두시면 되는데요. 닫힌 수납은 단순히 가리기 위함도 있지만 생활의 피로를 줄이는 구조라는 점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혹은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은 집에서 동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실 거예요. 자주 앉으시는 소파, 거실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동선, 침실에서 어느 각도로 누워서 책을 보고 잠에 드는 그 구조, 생활 습관과 이동 동선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게 보통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수납 가구가 내 생활 동선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가 거기까지 일부러 가서 수납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발현되는 순간 수납은 오래 유지될 수 없습니다. 본인 생활 습관과 이동 동선에 맞춰서 수납장을 배치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구조는 가구를 배치하고 내 동선을 거기에 맞추는데요.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수고로움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거기 배치해서 이쁘고 더 잘 부각되고 이런 인테리어적인 미학적인 요소는 생활의 편리함을 절대 앞설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 혹은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은 당연히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부러워하시는 집 사진들, 룸투어, 인스타, 호텔, 모든 아름답게 만들어진 공간들, 그 모든 사진들의 공통점은요, 생활감이 아예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모든 사진들의 공통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텔 인테리어, 고급 인테리어, 럭셔리 인테리어, 아늑한 집 인테리어 등등 모든 인테리어의 시작과 끝은 보이지 않도록 숨겨야 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란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뿐 아니라 이 가림 수납이라는 건요, 여러분, 정신적인 건강 부분에서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수납을 집을 깔끔하게 보이는 일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 수납은 기분과 집중력, 그리고 뇌의 피로감, 우울감까지도 꽤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뇌는 내가 머무는 공간에 계속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닥에 놓인 물건, 정리되지 않은 책상, 눈에 보이는 생활용품들 그 자체로는 사소해 보여도 뇌는 그것들을 완전히 무시하지 못합니다. 뇌는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저게 무엇인지, 중요한 건지, 지금 치워야 되는 건지 이런 사고 프로세스를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은 쉬고 있는데요, 뇌는 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공간은 뇌를 필요 이상으로 피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수납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중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계속해서 뇌에 미완료된 과제를 떠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즉, 눈에 보이는 잡동사니들은 나중에 해야 할 일로 뇌에게 남아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쉬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해야 되는데, 정리해야 되는데, 저거 치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작게라도 계속 뇌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지러운 집, 눈에 생활감이 보이는 집은 쉬는 공간이라기보다는 해야 할 일들이 계속 눈에 보이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큰 스트레스만 받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지만 미완료된 일들이 계속 쌓일 때 정신적으로 쉽게 지치기 때문에 수납은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뇌 건강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텔의 감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비싼 가구도 아니고 돈도 아니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쾌적하게 유지되고 정리된 감성에서 오는 고급스러움, 그리고 그걸 현실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어떻게 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급스러운 집은 많이 비우기만 한 집도 아닙니다. 보여줄 것을 보여주고요. 그 외의 것들은 숨겨져 있지만 불편하지 않은 집이 정말 고급스러운 집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버리기만 해서는 또 다른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 집, 우리가 살고 싶은 집,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싶어하는 집을 위해서는 결국 수납과 정리가 또 다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아름답고 머물고 싶은 집을 응원하겠습니다. 우아한 집, 고급스러운 집, 그리고 인테리어의 지식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